안녕하세요. 3월 5주차 OMS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3월달 자체는 시장이 많이 좋았죠. 최고 고점 2047선까지 상승을 했고 지금도 2000선을 넘어가는 그런 장세에 있는데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갖고 있는 특히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많이 좋아가지고 개인들이 매매하는 체감 경기에 상당히 좋았다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시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조정 분위기와 미국의 경기 부진, 여기서 보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내국제 소비 지표들이 쇼크를 기록하면서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함께 급락을 하면서 지수가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온 2020년에 조정이 나온 지난주였다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추세적으로 추세 상승이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이번 주의 시장이라든지 지난주 시장들이 이번 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이제부터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12월부터 3월까지 1880선부터 3월까지 레벨을 저희가 15% 정도 레벨을 하면서 수익 레벨을 지수에 대한 판단을 지금 잘 모르겠다고 말씀드린 건 거의 처음일 거예요. 왜 이게 뭐냐? 지금 지수가 단기 상승 채널에서 이렇게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처럼 추세 상승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단기 상승들이 지금 박스에서 위에서 지금 뭉치고 있는 자리들이 곳곳에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연결돼서 그대로 말씀드리는데요. 관망이에요. 왜? 지수가 위로 강하게 치려면 2047 이후 2062를 강하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강하게 돌파할 시그널들이 크게 안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방의 포지션을 살짝 유지하되 강하게 지금 이 강세가 꺾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지수에 대한 채널들을 2000 이상 2050 이하로 당분간 이 안에만 들어있다라고 보고 매매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조금 이번 주 관방은 일찍 말씀을 이번 주 전략 같은 게 일찍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중요한 게 나왔어요. 이게 뭐냐? 그럼 수익이 제한될 것이냐? 아닙니다. 왜? 해외 시장에 대한 큰 변화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해외 시장에 이 디플레이션 흐름이 인플레이션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달러 지수가 강세가 되면서 CRB 기본적으로 상품에 대한 수요들이 상품 가격들이 하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지금에 있는 달러 지수 강세의 흐름들이 약세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지금에 있는 상황에서 미국도 경기 부양이 천천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 지수가 강하게 된다고 하면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 약세 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강세에서 약세.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반대에 있는 인플레이션에 붙어있는 CRB 상품에 대한 수요들이 살아나면서 상품 수요들 원유라든지 금이라든지 지금에 있는 콩, 밀, 돼지 돈육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품에 있는 것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계속 기록할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요게 지금에 있는 상장되어 있는 다른 ETF들과 연동이 돼가지고 지수가 박스로 들어가는 상황에서의 대한 ETF 시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저희 회원들한테 장기차로 좀 종목을 선별해 잡아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플레이션에서 인플레이션, 달러 강세에서 약세로, 상품 약세에서 상품 강세로 가는 시그널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한 ETF들을 준비하고 매매를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단기 변동성이 어디서 나올 거냐면 중국의 PMI 지수와 HSBC PMI 지수 두 개가 같이 발표가 됩니다. 이 두 부분에서만 변동성이 발생될 수 있는 이번 주간 지표 중에 제일 큰 거고요. 하지만 저는 이 두 지표 상관없이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거고 하방이 한 차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를 매수한 다음에 3분의 1만 매수하고 3분의 1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왜? 지수가 비추세 구간, 어떤 방향성이 나오는 구간이 아니라 위에서 뭉쳐버린 구간이 있다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지금은 그러면 중기자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분은 제가 지난 강의, 지지난 강의에서 먼저 말씀드렸던 거예요. 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금리 인하가 전격적으로 3월 금통위에서 이루어진 이후에 기준금리가 2%에서 1.75로 내려온 상황에서 채권량은 채권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포지션이니까 환매를 9월까지 하셔야 된다. 이거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감히 이 말씀을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국내 주식형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한 판매를 권유드릴 겁니다. 제가 이거 방송을 시작한 지는,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 지는 4개월 정도가 됐지만, 지금에 있는 변의 보유자들, 변의 판매자들에게 강의한 지는 거의 3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이 지금 두 번, 판매 권유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처음 드리는 거예요. 왜냐? 경기를 보고. 개인전 시스템이 아닙니다. 한국은 채권하고 주식이 이 시소처럼 들밥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체 글로벌 시장이 2%밖에 되지 않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자본 전체가 철수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를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들이 두레박처럼 상관관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계속 드렸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이거 연결이 돼 있어요. 전 올해 시장에 대한 올해 시장에 대한 매매표는 섰습니다. 하는데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해요. 근데 6월까지는 만만하게 시장 자체가 버틸 거예요. 대기자금 또 그리고 증시의 상한선 변동폭들이 활용이 되면서 버틸 겁니다. 근데 6월 이후의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한번 발생합니다. 제가 2000 넘어가고 2030 넘어올 때 ETF 마지막으로 3.6% 매도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똑같아요. 절대 흥분하지 마라. 왜? 하반기 한 번에 큰 하락이 남아있다. 중국이나 미국처럼 추세상승으로 가는 장세가 절대 아니다. 왜? 위에 있는 이익선이 최근 4년, 5년 동안 정체가 돼 있기 때문에 이 한 번의 하방, 대외 변수에 의한 하방은 분명 하반기에 남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형 펀드라고 했을 때 제가 2100선, 2200선 넘어가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 넘어가도 하반기에 넘어가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상반기 때 6월 전까지 지금 보유하고 계신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는 판매를 하셔야 됩니다. 기술에 대한 위치가 그렇게 잡혀져 있어요. 만약에 제가 하반기에 갖고 있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1번이 있고 2번인데 두 번 다 하방을 볼 수 있는 가장 큰 하방이 지금보다도 큰 하방을 볼 수 있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지금 판매를 하고 넘어가시는 게 그때 가서 주식형 펀드를 인덱스든 ETF든 가입을 하셔도 지금은 한번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된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또 근거를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두 가지 중기 자금을 운영하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4월, 5월, 6월에 계속 강의 중에 강조를 드리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포지션이 약간 아쉬웠죠. 왜냐? 저희가 7,735원부터 40원대 샀던 레버리지를 지수의 눌림 상방을 예상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에 정리를 다 했어요. 수익이 0%입니다. 그리고 상방 포지션을 1928, 30전선에서 11,400원부터 420원에 매수를 해놓고 다만 이 비추세 구간의 단기 변동성이었기 때문에 3분의 1만 매수를 해서 3분의 2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내려오면 더 잡을 계획인데 아직은 저는 이번 주는 그 상방 박스를 도전하든 하방 박스를 내려오든 포지션을 크게 취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3월 말 4월 초의 장세는 지난주 저희가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12에서 17% 정도 수익이 냈던 것들을 잘 보존하시고 현금으로 또 그리고 제가 중기 자금들 중에 큰 부분들은 이런 변화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ETF를 발굴해서 자본진으로 해가지고 넘길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 내용이 오늘 조금 복잡하고 중기에 대한 내용들 많았는데요. 이번 주는 별거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주식형 펀드나 채권형 펀드, 본인들이 중장기를 보유하시는 펀드들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로 3월 5주차 OMS 마치도록 하겠습니다.